EJ 수학 1-A 6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여섯 번째 테마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이번 시간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총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콜 0의 해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실수인데, 2차 방정식 개수하고 실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는 2차 방정식 해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연립 방정식의 해법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2차 방정식을 포함한 연립 방정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차 방정식의 공통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인 2차 방정식의 해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콜 0의 해법. ABC는 실수입니다. 실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평방근을 이용한 해법, 그 다음에는 해의 공식, 즉 다시 얘기하면 근의 공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조금 있다가 문제에 들어가서 푸는 방법을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 평방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요거는 어떻게 풀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자, 요거 x제곱 이퀄 a, 즉 다시 얘기하면 자, 2차 항과 상수항이 있는 경우, 2차 항과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평방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x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2차 항을 두고 상수항을 우변에 두고 난 다음에 제곱을 떼고 나면 우리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해의 공식, 근의 공식. 자,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2차 방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자, x는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두고 2차 방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평방근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해의 공식, 즉 근의 공식을 이용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근의 공식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는 2a분의, 자, 요거 x제곱의 개수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예요. 자, 마이너스 x 개수가 되겠죠. x 개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개수 제곱 빼기 4 x 제곱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정리하셨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방식을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짝수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사용하시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x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b 프라임이 뭘 뜻하는 것이냐. b 프라임은 바로 x 개수를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한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암기해 두셔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x 개수가 짝수일 때. 아셨죠? 짝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수일 때는 사용을 못해요. 홀수일 때는 그대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x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평방근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해의 공식, 다르게 얘기하면 근의 공식.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3x 제곱이라는 항을 우리가 두 항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3x 제곱이 나오도록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3이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대각선 형태로 곱한 이 값들을 더해서 10x가 되면, 여기 나오는 10x가 되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것인데,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면 3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죠. 자, 그래서 자,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값이니까 우리가 x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요 방법은 무조건 사용되니까 요 인수분해 방법, 하는 방법 잘 익히시고 다른 문제에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시면 딱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어떻다고요?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하죠. 자,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방권을 이용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자, 이렇게 이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항을 하고 나면 16x제곱은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1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제곱은 16분의 3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곱을 떼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온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4.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4의 제곱이니까 이 4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평방권을 이용한 문제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5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평방권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고요? 근해 공식, 해의 공식을 이용한다. 자, 그럼 해의 공식 머릿속에 암기하셨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x는 2a죠. a. x제곱의 개수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x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개수의 제곱 빼기 4 x제곱 개수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고 나면 바로 x는 10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근해 공식 이용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방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해 공식, 즉 해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x 개수를 보니까 짝수예요. 짝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수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짝수해 공식을 암기해 두면 계산이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자, a분의 이렇게 하죠. a가 얼마라고요? 1요. 1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이라고 했죠. b'이 뭐라고요? x개수를 2로 나눈 값. x개수를 2로 나눈 값. 그래서 x개수를 2로 나누면 5죠.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이렇게 와서 우리가 x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고 나면 바로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은 자, 보시면 좀 특이한데 x제곱 개수가 소수고요. x개수가 분수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나 아니면 분수 형태가 나오면 이 녀석들을 각각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1번과 같은 2차 방정식에서는 소수와 분수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0.5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동시에 정수로 바꿀 수 있는 수를 양변에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자, 기억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바로 정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제곱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개수가 정수인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방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우리가 x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바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9라는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또 어떤 형태의 문제냐.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x제곱 개수가 무리수로 오는 경우. x제곱 개수가 무리수로 오는 경우에는 x제곱 개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 이 지금 2차 방식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바로 양변에 루트 6을 곱해서 루트 6을 곱하면 12x제곱이 되죠. 루트 6 곱하면 12분의 루트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루트 6 곱하면 18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양변을 또 뭘로 나누면 되나요?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6으로 나누면 2x제곱, 6으로 나누면 2루트 6x, 6으로 나누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써야 되나요? 근의 공식을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하면 바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라는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분에는 첫 번째 문제가 뭐요? 소수와 분수가 있는 경우에 2차 방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x제곱 계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서 x제곱의 계수를 뭘로? 유리수로 바꾼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자, 같은 식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식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항상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 x 플러스 1을 a라는 녀석으로 두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나 아니면 평방건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와 같은 경우에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자,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한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 값 어떻게 구하나요? 자, 플러스 2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x 값을 구해주죠. 그래서 뭐냐면 x는 이 a에서 2를 뺀 값을 구해야 되니까 2를 빼고 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은 바로 요 녀석,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 그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요게 2가 되죠, 2.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2범위 두 개의 범위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x-2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 2차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는 다시 얘기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죠. 자, 2를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2차 방식을 어떻게 풀 거냐. 자, 요 녀석이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없애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4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x 빼기 x 더하기 3 이퀄 0이다. 그래서 x 값은 바로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답 x는 2만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범위에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택해야 하니까. 됐나요? 자, 요런 것도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x 빼기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해야죠. 자, x 빼기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얘기하면 x가 2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절대값 없애면서, 자, 안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바로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자, x 더하기를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죠.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1만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x가 2보다 작은 값이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서 반복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실수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개수하고 이 실수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 실수해의 개수와 판별식이 뭐? d로 쓰고요. 판별식은 우리가 보통 d로 씁니다. 그래서 d는 뭘 뜻하냐? d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 x 개수 제곱 빼기 4 곱하기 x 제곱 개수 상수항. 자, 요게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자, 요 녀석의 부호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해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판별식의 부호, 저 b제곱 마이너스 4lc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0보다 크다. 됐죠?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 한 개의 실수혜를 갖는다. 단 한 개의 실수혜. 즉 중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해를 갖는다. 그럴 경우는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0이 된다. 0이 된다. 자, 단 한 개의 실수에 중해를 갖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혜를 갖지 않는다. 실수혜를 갖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판별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자, 2차 방정식의 실수해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수의 개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요런 내용, 지금 판별식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지금 요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짝수인 경우에는 또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계산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b가 짝수인 경우,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혜를 갖는 경우에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이 크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 살펴보면 b' 제곱이 되어 있죠. b' 제곱. 아까도 살펴봤지만 b' 뭘 뜻한다? b'은 x 개수를 2로 나눈 값이다. x 개수를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혜를 갖는다. 자, 그 다음 단 한 개의 실수혜 또는 중해를 갖는다. 단 한 개의 실수혜 중해를 갖는다. 이럴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라고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이 뭐라고요? x 개수를 2로 나눈 값이다. 그 다음 실수혜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실수혜를 갖지 않는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라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 b가 짝수인 경우에 얘를 사용하면 계산이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편리하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판별식 내용을 정리했는데 문제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k-1 x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퀄 0이 실수혜를 갖도록 상수 k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수혜를 갖도록. 자, 실수혜를 가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면 바로 실수혜를 갖는 조건이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실수혜는 뭐라고요? 한 개의 실수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중해.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실수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죠? 자, 요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자, d는 b제곱이죠. b제곱. x 개수의 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 1이죠. 1. x 제곱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 전체가 상수항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요거를 갖다가 정리하면 8K 더하기 5가 나오는데, 이 8K 더하기 5가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5를 우변을 이항하고 양변을 8로 나누면, 자, K는 마이너스 8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는 0. 이 뭐라고요? 중해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해를 갖도록 상수 k 값을 정하고 k의 값을 정하고 또 그때의 중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중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중해를 갖는 조건이 뭐라고요? 판별식 d가 0이다. 중해를 갖는 조건이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볼까요? 자, b제곱. 자, 이게 보시니까 지금 x 개수가 짝수예요. 짝수니까 뭐라고요? 얘 x 개수를 2로 나눈 값을 제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제곱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6-3k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3k를 우변을 이항해서 3으로 나누고 나면 k는 3분의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k를 얻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중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분의 16요. 이렇게 써야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양변에 3을 곱하니까 9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16 이퀄 0.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3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퀄 0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바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x의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2a-3x 더하기 a는 0이 두 개의 실수회를 갖도록 상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x제곱 개수가 문자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x제곱 개수가 문자나 식이 오는 경우에는 x제곱 개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개수가 0인 경우에는, x제곱 개수가 0일 때는, 자,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0 되고요. 0 집어넣으면 플러스 3x 되죠.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그래서 3x는 0 돼서 x는 0이라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x값이 하나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보는 거죠. a가 0이 아닐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회를 가지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b제곱, 자, b제곱 같죠? b제곱, 자, x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2a 더하기 9를 얻을 수 있는데, 얘가 뭐라고요? 0보다 크다죠. 자,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12a를 우변을 이항해서 12로 나누고 나면 a가 4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a가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 안에는 a가 0이 되는 값도 포함이 돼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여기 잠깐 보시죠.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작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안에 0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얘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a가 0보다 작은 범위, a가 0보다 작은 범위 또는 뭐냐 0보다 크면서 4분의 3보다 작은 범위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문자나 식이 왔을 때는 걔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실수의 개수, 2차 방정식에서 실수의 개수와 판별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개수나 다른 해가 결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얘는 어떻게 그러면 풀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해를 2차 방정식에 뭐라고요? 대입한다고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개수나 다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갖다가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문제상에 x값이 나타나 있으면 그 x값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에 해가 2와 마이너스 4랍니다.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해가 돼 있으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할까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 자, 해가 되므로 얘가 해가 되죠. 해가 되니까 뭐냐면 요 방정식에 각각 대입을 하면, 자, 2를 대입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방정식들을 각각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은데, 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a는 2와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죠. 자, 잠깐 보여볼까요?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죠. 자, 그 다음에 16 이렇게.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 빼죠, 뭐 빼. 자,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면은 6a가 되죠, 6a. 그 다음 빼면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죠. 넘기고. 그러면 a 값을 이식이나 이식 중에 하나에 a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 b를 구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1은 0인데, 여기 한 개의 해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일 때라 했어요.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상수의 a 값을 구하고 또한 그때의 다른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 한 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예요? 해니까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대입하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했죠. 자, 정리하면 바로 3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 이퀄 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니까 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 자,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4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4. 자,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다른 해를 구하라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x값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다른 x값을 하나 구하라. 그리고 a가 3분의 4일 때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다른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2차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나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또는 조금 있다가 3분의 4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나면 바로 뭐냐, 자,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을 인수분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했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다른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는 1 됐나요? 자, 그 다음 a가 3분의 4일 때에 자, 2차 방정식에다가 a 값을 대입하고 나면 자, 요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양변에 9를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3, 9x 더하기 1은 0을 얻을 수 있는데 x는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나머지 해를 구하니까 x는 마이너스 9분의 1.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내용으로 2차 방정식 해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자, 2차 방정식 해와 계수의 관계인데 해와 계수의 관계요. 그 요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2차 방정식 자, 요거에 두 개의 해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 건을 더하면 x 제곱 계수분의 x 계수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자, 그래서 두 건의 두 해의 합은 뭐라고요? x 제곱 계수분의 x 계수의 마이너스. 그 다음 두 해의 곱은 x 제곱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와 그 다음에 인수분해인데요. 2차 방정식의 해와 인수분해.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로 뒀습니다. 해를 알파 베타로 뒀을 때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을 우리가 두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좀 잘 정리해 놓고 개념으로 정리해 놔 가지고 나중에 두 개의 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자,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지금 문제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제 4번 문제에 예제 4의 1번 문제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해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예제 4분의 1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해가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두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하면 x 제곱 계수분의 x 계수의 마이너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x 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에서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자, 아까 대입해서 푸는 문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로 연립방정식 해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즉 2차 방정식을 포함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연립,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연립, 이렇게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은 어떻게 풀 거냐면은 바로 y는 x에 관한 식 또는 x는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위식을 이제 요 위에 만들어 놓은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의 2차 방식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분해 되는 것을 인수분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1번 내용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보이죠? 그래서 얘를 x는 y에 관한 식 또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푸시면 된다고 했어요. 대입을 하시면. 자, 선생님은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 5 빼기 x를 y에 대입을 하시죠. 자, 이 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자, 5 빼기 x의 전체 제곱해서 정리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하면 단과 같고, 그 다음 x는 1 또는 4를 얻을 수가 있죠. 자, x는 1 또는 x는 4를 얻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y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는 1 대입하면 y는 4, x는 4를 대입하면 y는 1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 두 쌍의 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1차 방정식을 x는 y에 관한 식 또는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고 그 식을 2차 방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2차 방정식과 2차 방식의 연립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자, 2차 방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내는 식. 자, 이거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y, x 빼기 y는 0 하면은, 자, 0 되는 값을 각각 찾아주면 x는 y, x는 2y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는 y와 요 2차 방식을 연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2y와 자, 밑에 있는 2차 방식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하여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보세요. 1차 방식이고 2차 방식이죠. 1차 방식과 2차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예제 5번의 1번과 같이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 풀었던 방식대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x에다가 뭐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다가 y 대입한다든지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든지 해가지고 2차 방식 푸시면 되고요. 요거는 x에다가 2y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고 나면, 자, 예제 6이 아니고요. 예제 5번의 1번 풀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은, 자, 이렇게 네 쌍의 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차 방식 공통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방식 공통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공통해를 x는 알파로 놓고 그 알파 값을 각각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립을 하시고 그 다음 연립표를 해가지고 뭐냐면 최고차항을 소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공통해를 x는 알파로 두고 저 알파라는 값을 2차 방식에 대입해서 그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최고차항을 소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요?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는 0,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는 0. 자, 요게 단 한 개의 공통의 실수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단 한 개의 공통의 실수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갖도록 상수 k의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통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공통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x는 알파라는 공통해를 만들어 놓고 그 알파를 각각의 2차 방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2차 방식에 대입하고 난 다음에 연립한다고 그랬죠. 자, 연립해서 뭘 한다고요? 최고차항을 소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을 소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대입하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빼시면 바로 자,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k-2가 공통이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 자, k-2가 공통이니까 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2 또는 알파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k가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k가 2인 경우에는 1과 2식이 같게 되는 겁니다. 자, k에다가 2를 갖다가 대입하시면은 두 2차 방정식이 똑같아지므로 한 개의 공통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공통해가 나오게 되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k는 2라는 값을 우리는 정할 수가 없다. 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의 공통해는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그 알파는 2라는 값을 1식이나 2식 중에 한 곳에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뭐냐면 k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알파는 2,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요 내용들이 나중에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